오늘 발표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 분석 연구실 소속 학생 윤재한입니다. 이번 논문은 CCS 21에 게재된 Learning to Explore Paths for Symbolic Execution으로 핵심 아이디어는 심볼릭 익스큐션의 스테이트 셀렉션의 리그레션 모델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 발표에서 설명이 좀 미흡했던 심볼릭 익스큐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뒤에서 예시를 들어서 꼼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볼릭 익스큐션은 이제 프로그램의 변수를 기호로 대체해서 실행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기법입니다. 테스팅 동안 다음으로 실행할 인스트럭션, 프로그램의 변수가 어떤 기호로 대체되었는지에 대한 정보인 심볼릭 매핑, 또 대체된 기호들이 어떤 컨스테이트를 가지는지에 대한 정보인 패스 컨디션의 튜플 형태인 스테이트의 집합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탐색하게 됩니다. 여러 개의 스테이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그 인스트럭션을 실행하고 또 실행한 인스트럭션이 조건문이라면 지금까지의 패스 컨디션과 새로운 조건문의 참 거짓을 각각 동시에 만족하는 값이 존재하는지를 따져보고 둘 다 존재한다면 새로운 스테이트로 포크해 주게 됩니다. 또 만약 스테이트가 더 이상 실행할 코드가 없다면 지금까지 쌓인 패스 컨디션을 만족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고 그 스테이트를 삭제합니다. 이제 이 과정을 타임 버젯이 끝나거나 더 이상 실행할 스테이트가 없어질 때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일단 슬라이드에 있는 함수 같은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릴 텐데 일단 가장 먼저 이니셜 스테이트를 생성해 주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인스트럭션인 if문을 이제 인스트럭션으로 가지고 변수 x, y는 각각 알파, 베타로 매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패스 컨디션은 아직 어떤 조건문도 만나지 않았으므로 true만 가지고 있는 형태로 이제 초기 스테이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스테이트가 하나밖에 없으므로 S0를 선택해서 실행하게 되고 실행한 인스트럭션이 조건문이기 때문에 또 현재 스테이트의 패스 컨디션을 만족하면서 새로운 컨디션에 참 거짓을 만족하는 값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패스 컨디션에는 true만 있기 때문에 x는 2 곱하기 y다와 x는 2 곱하기 y가 아니다를 못 만족하는 값이 둘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두 개의 스테이트로 포크를 해주게 됩니다. x0의 패스 컨디션을 업데이트하고 또 두 스테이트의 인스트럭션도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S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조건문을 만족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실행할 코드가 없기 때문에 인스트럭션을 halt로 업데이트 해주게 됩니다. 이후에도 타임 버젯이 다 되거나 더 이상 실행할 스테이트가 없을 때까지 반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S0는 이제 더 계속 진행할 인스트럭션이 있기 때문에 S0를 선택했다고 가정하면 두 번째 조건문을 만나면서 또다시 이제 참 거짓을 만족하는 경우가 둘 다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알파는 2 곱하기 베타가 같다를 만족하면서 알파는 베타 더하기 10이다를 만족하는 경우와 앞에 있는 패스 컨디션을 만족하면서 알파는 베타 곱 더하기 10이 아니다를 만족하는 경우는 둘 다 있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두 개의 스테이트로 포크가 되게 됩니다. 이제 똑같이 그 인스트럭션과 패스 컨디션을 업데이트 해주고 이제 S0를 한 번 더 실행하게 되면은 세 가지 스테이트 모두 더 이상 실행할 코드가 없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후로는 이제 선택되는 스테이트들은 전부 SMT 솔버를 통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고 그 스테이트의 셋에서 제거해 주게 됩니다. 이제 세 가지 스테이트가 전부 제거가 되면 더 이상 실행할 스테이트가 없기 때문에 테스팅은 종료되게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찾아낸 테스트 케이스들이 더 많은 코드를 커버하고 또 더 많은 버그나 에러를 찾아낼수록 심볼릭 익스큐션의 결과가 좋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커버리지를 높이고 그 더 많은 에러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많은 영역을 탐색해야 하고 에러가 있는 영역을 탐색할 수 있는 스테이트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스테이트는 이제 컨디션의 수에 따라서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서치 스페이스가 굉장히 크다는 문제점이 있고, 이 엄청나게 큰 서치 스페이스에서 하나의 스테이트를 선택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스테이트를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테이트 셀렉션 스트래티지가 고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스트래티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테스팅의 결과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스테이트가 좋은 스테이트인지 알 수만 있으면은 더 좋은 스트래티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좋은 스테이트가 무엇인지를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코드를 실행할수록 더 좋은 스테이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는 스테이트가 얼마나 좋은지를 수치로 정의하기 위해서 슬라이드의 수식인 reward 함수처럼 정의를 했습니다. 이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스테이트로부터 파생된 모든 스테이트가 커버 영역이 크고 또 그 영역을 커버하는 데 걸린 시간이 적을수록 높은 리워드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리워드를 이렇게 정의했다고 해도 이 리워드 함수는 그 특정한 스테이트를 선택하고 그 후에 미래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리워드의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테스팅 과정에서 실제로 이 값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서치 휴리스틱들은 이 리워드 대신에 직접 고안한 프로퍼티를 대신 적용해서 프로퍼티가 높은 스테이트 셀렉션에서 선택을 하였고, 또 대부분 이제 좋지 못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러치라는 스트래티지를 제시했는데, 러치 핵심 아이디어는 리그레션 모델을 사용해서 각 스테이트 리워드를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심볼릭 익스큐션으로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들을 슈퍼바이스드 데이터셋으로 바꿔주고 이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학습시켜서 서치 휴리스틱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처음 학습할 때는 이제 기존에 존재하는 휴리스틱들을 쓴 결과로 학습을 시키고 이후에 이터레이션이 늘어나게 되면은 학습시킨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테스팅 결과를 뽑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이제 리그레션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트레이닝 과정은 이제 적용한 모델이 일반적인 트레이닝 과정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어떻게 데이터셋으로 변환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심볼릭 익스큐션을 실행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테스트 케이스는 스테이트와 커버리지의 튜플 형태로 나타나고, 스테이트에는 이제 이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어떤 스테이트를 지나왔는지에 대한 정보가 저장됩니다. 예시를 들면 이제 왼쪽에 있는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를 가지는 프로그램을 그 심볼릭 익스큐션을 실행해서 오른쪽에 있는 세 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의 경우 A0, C0, F0, G0라는 스테이트를 지나고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이고 커버리지는 ACFG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와 또 각각의 스테이트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이제 시뮬 익스큐션을 통해서 얻었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방법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테스트 트리라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각 테스트 케이스의 스테이트가 어떤 순서로 연결되는지를 표현하고 있고, 이때 각 테스트 케이스의 커버리지는 새롭게 커버되는 코드만 표현해주게 됩니다. 앞에서 얻은 그 테스트 케이스들로 예시를 들어보면은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A0, C0, F0, G0가 연결이 되고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이기 때문에 커버리지가 뭐 세로 영역을 커버하는 것 상관없이 그냥 4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고, 두 번째 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F0에서 C1으로 포크가 되기 때문에 이제 C1, F1, G1이 새로 추가가 되고 새로운 커버리지는 없기 때문에 이제 0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A0에서 B0, D0로 이어지므로 이제 첫 번째 노드에서 연결을 해주게 되고 B와 D라는 새로운 코드를 커버했기 때문에 커버리지는 2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고 이렇게 표현을 한 테스트 트리와 앞에서 각각의 스테이트를 실행하는 데 필요했던 시간을 바탕으로
이제 앞에서 정의했던 리워드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A0 같은 경우에는 A0의 서브트리는 결국 트리 전체이므로 트리에 있는 모든 커버리지를 다 더해주고 트리에 있는 모든 스테이트의 실행 시간도 전부 더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 리워드가 0.4라는 값을 얻게 되고 C0는 이제 A0, B0, D0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모두 합하고 또 시간도 모두 합해서 나눠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제 스테이트당 리워드 값을 얻을 수 있고 이후에는 이제 각 스테이트를 모델의 입력으로 주기 위한 벡터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미리 디자인한 각 스테이트가 특정 피처에 대해서 어떤 값을 갖는지를 계산해서 인풋 벡터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 과정까지 완료하게 되면은 각 스테이트별 인풋 벡터와 리워드가 주어졌으므로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리그레션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시킨 모델은 이제 서치 휴리스틱으로 사용하게 되고 테스팅 과정에서도 앞에서 사용했던 피처와 똑같은 피처로 모든 스테이트를 벡터화하고 학습시킨 모델에 이제 넣어서 예측값을 구해서 가장 높은 리워드 예측값을 가지는 스테이트를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러치의 전반적인 실행 과정이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잠시만요. 리워드 수식이 이걸 보시면은 A0를 넣어서 예시를 들면은 A0로부터 파생된 이제 테스트 케이스들은 결국 A0, C0, F0, G0를 지나는 테스트 케이스 하나, A0부터 G1까지 패스를 지나는 테스트 케이스 하나, A0부터 D0까지 하나 해서 총 3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있게 되고 그 경우 커버리지는 이제 다 합하면은 A, B, C, D, F, G 해서 총 6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탈 커버리지는 6이 되고 이제 아래에 있는 분모로 들어가는 토탈 타임은 이제 A0를 포함해서 전체 스테이트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타임 스펜드이기 때문에 여기 주어진 타임 스펜드를 전부 다 더해서 15가 되면은 이제 15분의 6 해서 0.4라는 리워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충분한 답변이 됐을까요? 네, 그러면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을 해서 그 서치 리스틱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각 스테이트들을 어떻게 피처 벡터로 변환을 하는지 어떤 피처를 쓰는지를 살펴보면은 이제 총 13개의 피처를 통해서 44차원짜리 벡터로 변환되게 되는데 13개의 피처는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고 첫 번째 카테고리는 그 스테이트의 기본적인 정보를 표현하는 그런 피처들이고 두 번째 그룹은 컨스트레인트라는 피처로 이제 스테이트의 패스 컨디션을 32차원의 백 오브 월드 형태로 나타내게 표현한 피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5개는 기존에 이미 개발된 서치 휴리스틱의 키 아이디어를 빌려와서 피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룹에서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은 이제 특정 스테이트의 석세서는 몇 개인가, 또 특정 스테이트로부터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는 몇 개인가 같은 간단한 값들을 피처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델 셀렉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해당 논문에서는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RNN,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총 3가지 모델을 테스트했는데 테스트 결과는 그 마지막에 실험 결과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셋 중에서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가 가장 성능이 좋아서 이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사용하였고 뒤쪽에서 나오는 실험에서는 3개의 리니어 레이어를 사용하고 히든 디멘션은 64, 액티베이션 펑션으로는 렐루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실험 세팅에 관한 내용인데 벤치마크로는 코어 유틸과
그랩, 메이크 같은 10개의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라인으로는 RSS, RPS, 또 뭐 CPI, CNT, depth 같은 실제로 이 논문에서 사용한 툴인 클리에 구현이 되어 있는 서치 휴리스틱들을 사용했고, 이제 마지막 베이스라인으로는 총 4개의 그 서치 휴리스틱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포트폴리오라는 이름의 서치 휴리스틱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이제 코어 유틸에 있는 프로그램으로만 트레이닝을 진행했는데, 코어 유틸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51개를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고 그걸로 이제 모델을 학습시키게 됩니다. 총 학습하는 동안 4번의 이터레이션 동안 학습을 했고, 또 여기서 생성된 각각의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전부 그 서치 휴리스틱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논문 저자는 이 실험을 통해서 널치가 얼마나 많은 코드를 커버하고 얼마나 많은 에러를 찾고 논문에서 선택한 모델은 합리적이었는지를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에러 디텍션 같은 경우 클랜 컴파일러의 undefined behavior sanitizer를 활용해서 총 5가지의 케이스에 대해서 알람을 받았고, 이후에 나올 실험 결과에서는 그냥 이 UBSAN이라는 값은 단순하게 몇 번 에러를 감지했는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은 이제 라인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코어 유틸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로 봤을 때 널치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고, 총 52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29개의 프로그램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리얼 월드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이제 그래프에 있는 실선의 이제 총 20번의 실행 중 평균 결과이고, 색깔로 칠해진 부분이 휴리스틱이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의 결과인데, 이제 평균적으로 널치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인 함수에 있는 코드들 중에서 몇 퍼센트를 커버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find, gwk, readelf를 제외하면은 가장 높은 커버리지를 보였고, 이제 find, readelf 같은 경우에는 1등과 그리 크지 않은 격차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에러 디텍션 관점인데, UBSAN 바이올레이션이 감지된 횟수를 체크하였고, 포유틸스에서는 1등을 하였고, 리얼월드 프로그램에서는 SGS와 같이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모델 선택에 관한 내용인데, 리니어 리그레션, RNN, 피드포워드 총 3가지 모델을 코어 유틸로 트레이닝을 해서 테스트하였고, 라인 커버리지, 에러 디텍션 모두 이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가 가장 성능이 좋아서 해당 논문에서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메인 리그레션 모델로 채택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어,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이 논문이 2021년 논문인데 그 네. 혹시 이 이후에 그 이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진 그 논문이 발표된 게 있나요? 사실 저번 주에 발표해드렸, 저번이 아니라 저번 발표 때 했던 내용이 이 논문보다 늦게 나오긴 했지만 그 전에 있던 아이디어를 그냥 저널에 확장한 논문이었는데, 그 논문에서 나온 결과가 이 결과보다 더 좋거든요, 사실. 근데 이 논문은 대신 이전에는 없던 AR 모델을 바로 직접적으로 결합한다는 이제 노벨티가 있어서 그 엑셉이 된 게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저번에 발표해 주신 논문이 이 논문보다 그 다음 논문이라는 말씀이시죠? 아이디어 자체는 더 이전에 나왔었고, 그 이전에 원본이 되는 논문이 실제로 이 논문에도 인용이 됐고요. 근데 이제 그 논문을 확장해서 썼던 게 이제 저번에 발표했던 논문이었습니다. 아, 지난번 발표 내용 제가 그 100% 기억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도 이렇게 피처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그 머신러닝 네,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네.
근데 보면은 사실 저 리그레션 모델들이 다 엄청 단순한 것들이잖아요. 그 네, 머신러닝 관점에서는. 그래서 네. 혹시 더 고도화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거나 혹은 뭐 학습 기법을 사용하거나 뭐 그런 모델 논문은 없는지 궁금해서요. 아,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새로운 논문이 나왔는지는 조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없다고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 여기서 피처 같은 걸 뽑을 때 그 전체 네, 코드를 다 뭔가 전체 코드를 어떤 확인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다 뭔가 실제로 실행을 해본 다음에 그때 뭐 어떤 스테이트에 도달했는지 이 정보들만 가지고 피처들을 뽑아낸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라 뭔가 전체 코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지 않나요? 테스트 케이스를 잘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그룹에 있는 이미 존재하는 휴리스틱에서 키 아이디어 중에는 전체 프로그램에 그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가 있어야 알 수 있는 그런 값들도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 전체에 관련된 정보가 있어야만 하는 피처들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질문 드리는 관점은 저는 네, 사실 뭐 이쪽 분야는 잘 모르지만 이게 만약에 이렇게 일반적인 태블릿 데이터로 그 피처들을 뽑아서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거라면 사실 네, 더 로우한 정보를 사용을 해서 그걸 이제 잘 인베딩을 해서 뭔가 리그레션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최신 AI스러운 연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뭔가 방금 말씀하신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요즘에 뭐 많이 연구되고 있는 뭐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걸로 인베딩을 한다거나 혹은 뭐 로우 코드 같은 것들도 요즘에 뭐 코드버트나 뭐 코드 GPT 막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런 걸로 인베딩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해서요. 실제로 지금도 제가 막 그렇게 AI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를 하는 건 아니지만 피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 더 발전한다면은 충분히 말씀해 주신 최신 AI 연구들과 결합해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또 이런 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방금 여기서 만드는 피처들은 전부 다 다이나믹한 피처들이잖아요. 네. 근데 다이나믹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코드에 스태틱한 정보가 얼마나 컨트리뷰션이 있는 건지 예, 아, 다이나믹한 거랑 대비해서 왜냐하면 뉴럴 네트워크가 만약에 인베딩을 해서 뽑아내는 거라면 걔는 스태틱한 정보일 텐데 네. 걔가 만약에 좀 더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피처가 된다면 얼마나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가 궁금하거든요. 뭐 음, 혹시 이 논문에서 뭐 피처 임포턴스나 뭐 이런 거를 계산하거나 하나요? 아니요, 그 피처가 어떤 피처가 중요하다에 대한 실험 결과는 없었고요. 이전에 발표했던 논문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다이나믹한 피처들만 아니라 좀 스태틱한 피처들도 사용을 했었는데, 어, 그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교수님 그, 감사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어쨌든 심볼리 엑스큐션의 스테이트나 뭐 브랜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피처들을 만들어 봤는데 그냥 코드 스태틱하게 보고 만들 수 있는 피처들이 있잖아요. 코드 모양만 보면 알 수 있는 뭐 메인 함수에 이 코드가 있는지 이게 뭐 while 룹 안에 있는지 이런 거 스태틱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 브랜치나 스테이트가 위치에 있는 거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둘 중에 스태틱 피처만 쓸 거냐, 다이나믹 피처만 쓸 거냐고 했을 때는 제 기준으로는 다이나믹 피처만 썼을 때 성능이 더 좋았고, 근데 그럼 둘 다 쓰는 게 좋냐, 아니면 다이나믹 피처만 쓰는 게 좋냐 했을 때는 제 컨텍스트에서는 둘 다 쓰는 게 성능이 더 좋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스태틱 피처만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둘 다 쓰는 게 좋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피처라는 게 이 연구도 그렇고 제가 만들었던 연구도 그렇고 다 사람이 그냥 열심히 생각해가지고 몇 가지를 만들고 그냥 그걸로 그냥 어느 정도 성능 나오면 논문 썼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피처가 되게 언스테이블해요. 피처가 사실은 뭐 스테이트나 브랜치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어떤 건 뭐 1로 막 불리언이면 어떤 건 1로 마킹되고 어떤 건 0으로 마킹되길 바라면서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 스테이트를 피처라이징 하는 건데 실제로 보면은 기존에 만든 피처들이
거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0으로 마킹되거나 모든 게 다 1로 마킹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되게 언스테이블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제안학생이랑 같이 하는 연구도 좀 어차피 이게 사람이 열심히 만들어봤자 이 피처가 너무 언스테이블하니까 그냥 좀 데이터 드리븐으로 자동으로 만들어보자, 피처 자체를. 좀 로우 레벨 피처긴 하겠지만 그런 거를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그 논문을 보니까 알고리즘 3인가 거기서 슈퍼바이스드 데이터셋을 생성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코드가 지금 공개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네. 네네. 그러면 그냥 임의의 데이터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스트래티지만 정해주면 그냥 이 쉽게 말하면 데이터셋을 무한정 생성을 해주나요? 그 SymX인가 그 프로그램을 써서 생성한다는 건가요? 그 심볼릭 익스큐션 툴 이게 이 논문의 코드가 심볼릭 네, 익스큐션 툴인 클리 위에서 구현이 돼 있어서 그 클리를 실행하는데 적합한 프로그램들 C나 C++로 작성된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대부분의 C나 C++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이제 인풋으로 줘서 그 데이터셋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테스트 데이터셋 생성하는 부분이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저도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아니, 비슷한, 고 교수님하고 비슷한 질문이 들었었는데 되게 재밌는 주제고 왠지 이쪽으로 차 교수님 혹시 이 방향으로 후속 연구가 재밌거나 뭐 많이 된 게 없습니까? 이거 되게 재밌고 해볼 수 있는 게 이거저거 되게 많을 것 같아서요. 예, 이게 지금 제가 사이트 한 거 보니까 이 논문 사이트 한 논문 보니까 그뭐 이거 관련된 후속 연구는 딱히 없는 것 같고 네네. 어쨌든 이게 사실 계속 할 수 있는 연구긴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사실 그 옵티멀하게 이제 스테이트를 잘 고르는 전략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럴치 저도 결과를 보고 좀 놀랐는데 이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커버리지를 거의 못 올린 거거든요. 의미 있게 올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라인 커버리지가 뭐 코어틸스가 원래 제일 잘했던 게 뭐 574라인인데 그걸 618라인이면 뭐 거의 뭐 몇 줄 안 올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직 임프로브할 여지가 훨씬 많은 것 같고 음, 아까 고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되게 간단한 지금 머신러닝 알고리즘 썼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 피처라이즈하는 피처를 좀 더 시스테매틱하게 만들고 최신 머신러닝 알고리즘 쓰면은 더 성능을 훨씬 지금보다는 임프로브할 여지가 많을 것 같아요. 이 음, 연구는 그냥 제 생각에는 이 탐색 전략의 서치 휴리스틱이라는 그 컨텍스트에 러닝을 처음으로 이제 접학 그러니까 같이 음, 붙여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이 연구처럼 오프라인 러닝을 해본 적은 없고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온라인 러닝이 가까운 쪽이었는데 이 연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레이닝 해가지고 이제 테스팅하는 그런 컨텍스트 시뮬 엑스큐션인데 이런 게 거의 처음이어서 아마 그리고 이게 이제 논문이 이 시큐리티에 나와가지고 시큐리티 학회에 나와서 아마 SE였으면 아마 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 사람들이 뭐 되게 다 저자들 보면 되게 유명한 사람이긴 한데 일부러 음, 여기 쓰는 거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SE 쓰면은 아마 이런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연구들이랑 왜 비교를 안 했냐고 할 거거든요, 아마. 아, 근데 어쨌든 임프루브할 여지는 많고 저도 이제 저랑 지금 재한 학생이 하는 것도 이 피처 아까 저번에 재한 학생 발표한 거랑 이번에 발표한 게 둘 다 일단은 기본 전제는 스테이트나 브랜치를 표현하는 피처의 셋이 주어졌다라고 가정하고 이 연구가 진행된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은 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피처 만드는 것 자체를 자동화하면은 완전히 이제 전자동화된 그 탐색 전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좀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후속 연구일 것 같아요. 네. 그럼 차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만약에 지금 이 논문에서 공개된 코드를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그냥 단순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라인 그 커버리지를 늘리거나 그 정도로 해가지고는 어떤 임팩트 있는 연구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보통은 라인 커버리지랑 그다음에 오류를 얼마나 많이 찾았는지 오류,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의미 있는 숫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온 연구는 아마도 이거랑 비슷한 연구를 한다면 당연히 이 럴치랑 비교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도구보다 라인 커버리지를 의미 있게 올리고 그리고 오류도 더 많이 찾는다, 유니크한 오류를 많이 찾는다고 하면은 일단은 뭐 실험적으로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 썼던 벤치마크 위에서 커버리지를 아마 더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도구랑 비교해봐도 아마 얘네가 훨씬 낮은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네. 네, 더 개선할 여지가 많을 것 같아요. 이쪽 심벌 엑스큐션을 많이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이 심벌 엑스큐션에서 이 서치 휴리스틱을 연구한 사람 많지 않아서 저희가 좀 더 해볼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문제가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답변 두 분 학생분도 그렇고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 여기서 그 잡는 에러가 다 그 컴파일 그러니까 런타임 에러인가요? 네, 크래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AI나 뭐 머신러닝 쪽은 다 코드를 공개하고 리프로듀서빌리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냥 사실 그냥 그 깃허브에 들어가서 저희가 실행만 하면 다 재현이 되잖아요. 혹시 네. 이쪽 논문들도 그 저희가 쉽게 이렇게 재현할 수 있도록 레파스토리 같은 것들이 오픈이 되나요? 네, 이 논문도 깃허브에 올라와 있고, 그 도커 파일 자체도 배포를 하고 있어서 아마 다운받아서 실행하면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가요. 예, 질문 없으신가요? 아, 네. 그러면 만약에 질문 없으시면 오늘 이렇게 좋은 발표 준비해 주신 윤재한 연구원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주에 이제 연세대학교 박신우 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그럼 또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